안녕하세요, 테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솔리드 모델링 예제 저희가 5번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구멍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 작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나사 탭이라든가 아니면 나사 여유 구멍 같은 것들을 이제 처리를 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멍을 뚫어줄 때 스케치를 통해 가지고 돌출로 뚫어주는 것과 아니면 회전으로 뚫어준다든가 이런 것과 우리가 이제 구멍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구멍을 뚫어주는 것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양상을 보이지만 구분해야 된다. 또한 구멍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할 때도 그냥 일반적인 단선 구멍하고 나사 여유 구멍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업해줘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학원에서 배운 학생들이 가장 안 지켜주는 것이 이거예요. 언제는 스케치를 통해서 구멍을 뚫어야 되는가? 아니면 언제는 구멍 기능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야 되는가? 또는 구멍 기능을 이용을 했을 때도 나사 여유 구멍과 단순 구멍의 차이. 그러니까 거의 나사 여유 구멍이라는 거를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인벤터의 기능상으로는 틈새라고 돼 있죠. 틈새 기능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게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원 교육이 좀 모자란다. 일반 교육기관의 교육이 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지난 영상에서 그렇게 했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마무리로 거의 들어갈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거는 목깎이에요. 목깎이. 목깎이 기능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거는 기존에 제가 드렸던 예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돼가지고 그걸 제가 수정해서 올렸는데 주소를 좀 간단하게 적었는데 그 주소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예전 거에는 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 따기까지만 적혀 있을 거예요. 요거까지. 근데 이제 필렛과 라운드를 제가 내용을 안 적었었는데 요거는 수정해서 예제는 다시 올릴게요. 그 예제를 보시면 되고 필렛과 라운드는 R3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이제 해놨습니다. 요거 이제 갑자기 필렛 작업을 들어가려다 보니까 저게 없어가지고 수정을 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저 목깎이를 주는 거죠. 필렛과 라운드는 다 목깎이 기능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저걸 하는 건데 저것도 이제 우리가 구멍 기능을 잘못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작업한 결과물들을 보면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목깎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목깎이 반지름 입력하고 그냥 목깎이 줄 모서리만 선택을 하면 끝나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뭐 영상 하나를 다 끌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거를 이제 잘못 기입하는 형태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학생들 딴에서는 이제 이걸 잘못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학생은 아직 공부가 완료가 되지 않았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잘못 기입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누가 지적을 하고 그래서 받아들여가지고 수정을 하면 정정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학생 딴에서 잘못됐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교강사 딴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경력이 뭐 10년이 되고 몇 년이 된 교강사 분들이 목깎이를 시켜보면은 목깎이를 이상하게 넣는다. 그러놓고 이제 그걸 제가 지적을 하면 그분들 늘 싸우는 얘기죠. 아니 당신이 뭔데 이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놈이 그놈이지. 당신이 왜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냐. 왜 네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하느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교강사분들은 진짜 설계를 해본 적이 없는 교강사들이에요. 설계에서는 제가 전에도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설계에서는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라는 건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교강사들이 책상머리 앞에서만 있다 보니까 몰라요. 어떤 강사는 나 실무 경력 10년인데 10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설계자들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학원으로 흘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뭘 모르니까 회사에서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나와서 강사를 하고 있겠죠. 물론 모든 교강사, 실무 경험 있는 모든 교강사가 실무에 적응 못해가지고 그랬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강사들은 그렇겠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목깎이 하는 데는 목깎이가 좀 잘못된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목깎이가 이렇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결국 이제 목깎이가 제대로 된 형태로 들어가려면 목깎이가 지정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 순서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일부 학생한테 얘기를 하니까는 그리고 일부 교강사한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순서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도면을 보고. 저 도면에 목깎이는 이 순서대로 기입하세요라고 적혀 있지 않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면은 이제 설계를 모르는 거죠. 결국
그 목깎이의 순서가 결정되는 기준이 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준이라는 게 일부 학생들과 교광사가 가장 좋아하는 이럴 땐 무조건 이렇게 해야라는 게 없어요. 이게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떨 땐 A가 우선, 어떨 때는 B가 우선, 이 우선순위가 막 바뀌어요. 바뀌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목깎이 들어갈 건데 목깎이를 우리가 많이 주는 저 필렛과 라운드가 많이 들어가는 형상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필렛과 라운드가 많이 들어가는 형상은 가공 형상이 아닙니다. 가공 형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모든 부분을 가공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공품, 가공 형상이라고 하면은 모든 부분을 쇠를 깎아서 만드는 형태. 커다란 덩어리를 갖고 와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밀링이라든가 선반이라든가 이런 가공기를 통해서 깎아내는 거를 일반 가공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가공품은 목깎이가 가능한 한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목깎이라는 형상 자체가 가공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운 형상이에요. 자,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형상이다라고 얘기했지. 요 얘기하면 꼭 태클 거시는 분들이 아니 무슨 소리예요? 가공기에서 분명히 필렛과 라운드는 가공이 되는데 가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공이 돼요. 단지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캠이 발달했으니까 캠 가공하는 캠으로 하면 쉬운데요. 네, 캠으로 하면 쉽겠죠. 하지만 캠으로 하더라도 목깎이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쪽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덜 피곤하다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가공에서는. 왜냐하면 그 결국 공률을 따라서 가공을 해줘야 된다는데 그러면 계속 얘가 입체적으로 싹 그 가공 툴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제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공은 플랫하게 완전히 직각으로 꺾이는 형태로 탁탁 끊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캠으로 해도 그쪽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캠으로 하더라도 가공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가공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가급적이면 목깎이를 억제를 하는 편으로 안 들어가게 하는 편으로 물론 필요할 땐 넣습니다. 넣는데 아예 안 넣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빼는 게 좋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설계해 보시면 요거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추가적으로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 올라오는 것 중에 보면은 자동화 설비 기능사 저는 생소해요. 이런 자격 시험도 있었나? 근데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동화 설비 기능사의 이제 기계요소 설계에 관련된 이제 공개 문제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더라고요. 공개 문제 풀이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이게 이 공개 문제라는 게 실제 자격 시험에 출제가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형상을 보면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다는 게 뭐 너무 어려워서 못 그리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형상들이 거의 대부분 리브가 있고 되게 조그만 부품 같은데 리브가 있어요. 리브가 있고 리브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필렛이 있다. 근데 이 시험을 개발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자동화 기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 시험을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저는 제 전공 자체가 자동화 기기입니다. 자동차 공장 자동화 라인 설계를 메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부품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리브가 있고 그 다음에 리브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주물 형태처럼 라운드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되게 형상이 조그만 형상이에요. 그래서 라운드가 되게 작은 라운드가 들어가요. R1도 안 되는 되게 작은 목깎이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형상을 자동화 기계에 설계를 했다. 그 직원은 아마 회사에서 내쫓을 겁니다. 지금 자동화 그 설비 기능사에 공개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형상들이 만약에 진짜 맞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그렇게 설계를 했다 그러면 쫓겨나요. 이거는 그거의 특징을 몰라서 그런데 자동화 설비 같은 경우는 이게 양상품이 아니거든요. 그 부품을 100개, 200개 막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많이 만들어야 이제 전체 장비에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많이 가봐야 이제 100개 수준. 많이 가봐야.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리브가 있고 막 필렛이 들어가는 형상이면 저걸 가공으로 깎아서 만들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날아가는 소재가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게 이런 형태, 이렇게 리브 있고 이런 형태. 이걸 전부 다 덩어리를 갖고 와서
철쇠를 깎아서 만든다고 하면 그 원소재의 50% 정도가 다 가공으로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소재 낭비. 진짜. 100%의 소재를 갖고 와서 50%가 소재가 다 날아가. 그럼 그 날아간 소재는 거의 가루가 되거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소재이기 때문에 가공 단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 많은 양을 깎으려면 가공기도 오랫동안 가공을 해야 돼요. 많이 깎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가공 시간도 오래 걸리죠. 여러모로 단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부품을 설계를 해버리, 이런 부품을 자동화 그 기구에 들어가는 부품이다라고 설계를 해버리면 고작 100개, 200개 만들 건데 설계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 그런 부품을 자동화 기계 부품으로 갖다 놓은 거는 조금 맞지 않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자동화 설비 기능사 그 시험 그 공개 문제를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품을 설계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자동화 기계도 아주 특수한 경우는 좀 복잡한 형태의 부품을 설계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어찌됐든 가공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필렛이 잔뜩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리브가 산존하는 형태는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리브가 필요하다 그러면 리브를 별도 조립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비용이 싸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하십니다. 조립 아니면 용접으로 갑니다. 용접으로 갈 수는 있어요. 리브를. 거의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용접으로 처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시험에서 문제를 형상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화 기계 설계해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전공으로 설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품들이 되게 단순해요. 원통 아니면 판때기밖에 없습니다. 자동화 기계에는 부품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기능을 학습하는 모델링 기능을 학습하는 단에서 보면은 이게 교육적인 뭐가 안 돼요. 형상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학원 강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실무 업체들한테 아유 저희 학생들 실무에 가깝게 교육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실무 도면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무 업체한테 보안에 문제 안 되는 선에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 줘도 학생들 교육할 때 못 써요. 제가 장담하는데 실무에서 사용하는 도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 기계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판때기하고 원통밖에 없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학생한테 교육적인 그러니까 모델링 스킬, 학생들의 모델링 스킬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너무 단순한 것만 있어서. 완전히 초급적인 수준으로 만들거든요. 왜냐면 형상이 단순해야 제조 단가가 싸요. 그러니까 자동화는 그쪽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물을 쓰는 데예요, 주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산환경 제도 기능사도 부품이 복잡하게 나오는 건 뭐예요? 주물을 쓰는 메인 본체. 예, 이런 것만 복잡하게 나오죠. 형상이. 저런 형상이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형상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물이 들어가면 형상에 대한 제약이 사라져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저스트하게 설계한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을 딱 맞춰서 설계한다라는 개념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은 실무에 있는 주물 형상은 일반적인 학생들이 학습용으로 따라 그리기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게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 같은 시험 문제로 출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하면은 시험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실무 형상은 주물 형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왜냐면 저스트 설계 완전히 공간을 딱 우리 제품에 맞춰가지고 딱 정확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만들거든요. 주물로 만들 때는. 왜냐면 형상 제약이 없으니까. 그러면 형상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시중에 팔고 있는 제품 중에 이제 주물 형상을 갖고 있는 이제 제품들 대표적인 게 이제 모터 케이스라든가 감속기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형상이 되게 이쪽엔 이상한 날개가 있고 저쪽에 저상한 날개가 있고 막 최적화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겨 있거든요. 그거 학생들한테 하라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무에 있는 거를 대부분 강사님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이거 10년 전에도 이런 형상이었고 10년 후 전에도 이런 형상이었는데 왜 이걸 계속 쓰고 있냐라고 하는데 그 형상들이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사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전산환경 기능사에 사용되는 본체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실무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실무 영상을 좀 축약을 해가지고 너무 복잡하니까 축약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풀 수 있게 시험 시간 내에 풀 수 있게 최적화를 옵티마이즈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부품들은 실무 거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실무 가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정도의 난이도를 실무에서 해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라.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목깎기를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기본 반경 이제 제가 빠뜨렸던 거 R3죠, R3. 요 R3가 들어가는 기본적인 요런 것들은 뭐다? 주물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이제 저 R3야. 꼭 주물에 필렛은 무조건 R3을 씁니까? 그건 이제 저건 이제 자격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저렇게 정해놓은 것 뿐이고, 실무에서는 그때그때 달라요. 저 R 값은 뭐, 저 R 값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샘물이 타고 들어가기 좋으려면, 최대한 이제 모서리가, 라운드가 많이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R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 그건 형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형상은 R3 정도 주면 좋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 쓰이는 건 R1은 안 쓰여요. R1은 샘물이 타고 들어가기에는 거의 뾰족한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R1은 좀 피하고, 형상에 따라서 R2까지는 쓰는 것 같아요. 주물에서. 근데 웬만하면 R1까지는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거의 가면은 이제 거기는 그냥 뾰족한 모서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연습하는 연습 문제 중에서 필렛이 많이 들어가는, 목깎기가 많이 들어가는 저 형상은, 주물 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화 설비 기능사의 그 공개 문제를 가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주물 형상이다. 근데 자동화 설비 기능사에서 시험 문제로 뭐 형상을 복잡성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상을 그렇게 설계하면은 안 된다라는 건 이해하고 계세요.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막 주물로 찍어내는, 아까 이제 제가 수량을 100개, 200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00개, 200개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러는데 주물은 기본적으로 5,000개 이상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에 만드는 수량을 5,000개 이상 만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그 밑으로 되는 거를 주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금형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는 손해예요, 손해. 안 만드는 게 나아요, 그렇게. 그냥 차라리 가공으로 다 때려버리는 게 나아요. 그 개수를. 그래서 주물 생각할 때는 생산 수량이 5,000개 이상이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나려면 5,000개도 그냥 최소 수량이고, 기본적으로는 한 몇 년 동안 쭉 그냥 그 똑같은 모양을 지속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수익이 납니다, 수익. 제대로 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수익 구조상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진짜 실제 실무에 있는 자동화 설비에서도 이제 부품 하나 설계하는데 뭐 이렇게 예술품처럼 막 그 자동화 설비 기능사 공개 문제처럼 막 예술적으로 디자인해가지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게 이게 교육단에서부터 잘못돼서 그래요. 교육단에서부터 마치 그렇게 설계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설계하면 큰일 나요. 예, 나중에 사장님한테 욕먹습니다. 욕먹다 못해 계속 그렇게 설계하시면 쫓겨나요. 회사에서. 실제로 저는 그렇게 설계하시는 제 윗분을 받고 그분 욕먹는 것도 많이 받고. 나중에는 퇴사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오해는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목깎기를 주겠습니다. 일단은 목깎기를 잘못된 형상을 먼저 줄 거예요. 잘못된 형태. 자, 우리가 이제 목깎기 주는 단축키는 F죠. F. 자, 기본 반경 3입니다. 그래서 3. 여기에 써 있잖아요. 필렛그라운드는 3. 자, 3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줄게요. 일단은 잘못된 형체를 먼저 준다고 그랬어요. 자, 잘못된 형체로 제가 제대로 한번 잘못된 거, 모든 부분을 다 잘못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자, 여기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주고. 내가 누구한테 주고 있지? 잘못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얘한테 주고 있는 거 맞았네요. 얘한테 줄게요. 이 두 개. 지난번에 썼던 예제죠. 두 개가 있는데, 얘한테 줄게요. 얘한테 잘못된 거 주고, 얘한테 제대로 된 거 주겠습니다. 다시 F. 3으로 바꾸고. 제대로 주고 있었는데, 제가 멈췄네요. 다음. 물론 이제 화면 안 돌려도 이렇게 갖다 대면 잡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인하기 좀 어려우니까 돌려가면서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까지 줄게.
있고, 여기, 요거 빠졌네. 요렇게. 일단 요렇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요렇게. 여기. 십자 이제 외형이죠, 외형.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고, 잘못 잡았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고, 예. 여기도 아래쪽, 이렇게 주고. 자, 일단 요렇게 먼저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를게요. 그럼 이제 요렇게 이제 목깎이가 먼저 들어갔고, 아직 목깎이 줄 때가 남았죠. 그래서 또 이제 F 해가지고, 자, 이렇게 돌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안쪽도 이렇게. 여기.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여기. 자, 빠진 데 없죠? 여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잘못된 형태. 일단은 보면은 정면도 쪽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바깥에 이제 요 바닥에 여기 이제 R3으로 흐르던 라인이 이렇게 가다 갑자기 올라갑니다. 정면에서 딱 보면은 그쵸? 올라가요. 올라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요 윗단도 이제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게 첫 번째로 잘못된 형태예요. 요렇게 돼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요 하단에 있는 요 부분의 실수는 이게 강사단에서는 없어요. 강사님들은 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이 제대로 순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일단은 중요한 키포인트는 요 바닥 라인,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의 흐름이 끝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성능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디자인적인 부분이거든요. 디자인적. 그러면 이제 기계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러겠죠. 아니, 우리는 기계를 설계하는 거지 디자인을 보는 건 아닌데 우리가 디자인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라고 하는데, 신경을 들 쓰는 것 뿐이지, 일반적인 이제 디자이너들보다 신경을 들 쓰는 것 뿐이지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 쓰는 거 아니다. 그리고 디자이너하고 설계자하고의 차이는 그거예요. 디자이너는 이게 기구적인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어떤 하중을 버텨야 된다,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된다, 이거보다 그냥 생긴 모양을 위주로 보시는 게 디자이너고, 그 다음에 설계자는 디자인을 보기는 보는데, 만약에 성능을 위해서 이 제품의 기능이나 아니면 그 하중을 버티는 그런 거에 있어서 디자인보다 이 역할 자체가 중요해. 그러면 디자인 형태가 이상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게 설계자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되는 게, 디자이너가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다라고 보기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면 산업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기구적인 기능이 나오는 상황에서 디자인을 하는 게 산업 디자이너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가 절대적으로 어떻다라고 판단하시는 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하시는 분들도 형태적인 디자인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의 흐름이 요 바닥에 있는 요 라인이 쭉 끝까지 가는 게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거를 맞춰주는 게 좋은데, 이런 실수를 하는데, 요거는 아마 학생단에서밖에 발생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사님들에서 저 아랫부분을 실수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못 봤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수업하는 강사님이 요 부분 정리하는데 만약에 형상이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나오게 했다 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강사님한테는 더 이상 수업을 듣지 마세요. 냉큼 도망치세요. 저기 데스크 가가지고 환불해주세요라고 말씀하고 냉큼 도망. 이렇게 하는 강사님 있다 그러면 그 강사님은 엄청나게 심각하게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쥐뿔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여러분들은 수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 저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쪽.
지금 보면 이제 이게 보면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마무 끝나는 데가 딱 직각으로 만나요. 직각으로 만나고 이제 뾰족하게 모입니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필렛을 줄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뾰족하게 되는 요런 뾰족하게 되는 부분이 최소한이 되게 하셔야 돼요. 최소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최소한이에요. 저게 없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저게 생길 수밖에, 저 뾰족한 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저게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뾰족한 부분이 발생되는 순간 그쪽에 이제 쇳물이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그 뾰족한 곳에. 그러면 거기에 쇳물이 제대로 타고 들어가지 않고 그쪽의 표면의 형상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렛을 연속적으로 줄 때, 계속 이어서 줄 때는 최대한 저 뾰족한 곳이 발생되지 않게, 최대한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저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아예 발생을 안 하려면, 이게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솔직히 말하면 설계자가 좀 더 신경 써서 설계해야 돼요. 신경 써서 설계하면 저 부분이 아예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물 형태의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것도 이런 뾰족한 부분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은 알아요. 이 사람이 주물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런 뾰족한 부분이 발생 안 되게 형상을 조정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 같은 개념으로 이제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게 되죠.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서 모이는 부분이 생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뾰족한 데가 두 군데예요. 한 군데, 두 군데. 굳이 애써 두 군데를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안 생기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심각한 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뒤져보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저 인벤터 모델링 전산학력 기계대 기능사나 저 모델링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버젓이 이렇게 합니다. 강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이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둘 중 하나예요. 한 분은 책을 출판하는 사람, 그러니까 캐드 교재를 출판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분은 학원 강사님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 이 부분 리뷰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밑에서 내가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냉큼 도망치세요. 그분은 설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자기가 어디서 그냥 대충 배운 거 가지고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저렇게 모델링 하시는데 그 실무 경력이 한 10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의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냈을 거고 그분은 아마 회사에서 설계하실 때 고문관이었을 거예요. 회사에 온갖 손실을 입혀가면서 일하고 있는 고문관이었을 겁니다. 절대 그런 분들한테 절대 배우지 마세요. 이거는 개념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는 형태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에 여기도 지금 모이죠. 이렇게 모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맞아요. 이게 여기는 모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뾰족하게 모인 게 우리가 뾰족하다고 생각하죠. 뾰족하게 모인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이제 다 라운드 져가지고 부드럽게 돼 있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좀 뾰족하게 모인다는 건 이제 이런 부분들 직각으로 어딘가가 직각으로 꺾여가지고 뾰족하게 모이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뾰족하게 모인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웬만하면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이 발생되면 안 된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부분이 뾰족하게 모이는 끝부분에 이어지는 다른 선들이 직각의 형태로 탁탁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발생되면 안 돼. 근데 지금 보면 얘도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은 직각이고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은 직각이고 그쵸? 여기 바닥도 보면 요 바깥에 있는 이 라인과 이 라인 필렛이 끝나는 라인이 직각으로 딱 만나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저거는 잘못됐다. 자, 그래서 이제 목깎이의 순서에 대해서 이제 그럼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 바닥판, 요 흐름, 요 라인의 흐름, 아래쪽에 있는 이 라인의 흐름이 쭉 이제 이어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게 목깎이가 F, 어디가 먼저 들어가야 되냐면 바닥이 먼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요렇게 하고 이제 미리 보기 나온 걸로 보면은 요 흐름이 어떻게 돼요? 일자로 쫙 갑니다.
그리고 요 위가 흐름에 따라서 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위쪽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얘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원기둥하고 만나서 이제 요 반경이 원기둥과 만나면서도 이제 여기는 회전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렇죠? 원기둥 중간에서 딱 만나니까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쪽은 이제 원기둥의 흐름에 따라서 딸려 내려오는 게 맞고, 아래쪽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는 위도 올라가고 아래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둘 다 올라가는 형태로 되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하중적으로 보면 여기가 두껍죠. 얘가 더 두꺼운 거예요. 여기가 실제 더 두껍습니다. 얘는 더 얇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중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유리하겠죠. 그럼 선생님 그럼 저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가 요 바닥판, 설계자가 바닥판의 두께를 산정을 했을 때는 저 두께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조건으로 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얘는 뭐예요? 볼튼머리가 올라서야 되니까 볼튼머리가 안착되는 좌면이 필요하니까는 일부러 그 부분에 원기둥을 돌출시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중에 대한 설계는 이 바닥판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더 두꺼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기에 기능적으로 저희가 더 두꺼울 필요가 없는데? 라고 하면은 뭐예요? 설계자는 일단 설계적 요건은 그냥 이 바닥판의 전체 두께로 만족을 했잖아.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디자인적인 걸 봐주는 거죠. 흐름이 둘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쪽은 내려오고 한쪽은 그 흐름을 유지해주면 안정적인 디자인 형상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보는 거죠.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설계를 할 때, 모델링을 할 때도 이게 먼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브 쪽도 우리가 이제 아까 뭐 했어요? 여기를 먼저 이렇게 집었잖아요. 여기를 먼저 찝는 게 아니라 어디냐면 둘이 연결되는 여기를 먼저 찝어주는 거예요. 올라가는 수직선, 리브가 진행하는 진행 방향에 있는 수직선을 먼저 찝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다 먼저 찝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할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바닥은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됐고. 이거 하나 빠졌네요. 여기 줘야 되는데 이거 빠졌네요. 요거는 만약에 배틀했으면 목깎이 방금 전에 줬던 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편집 들어간 다음에 다시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요거 제가 이렇게 방금 전처럼 하나 빠뜨렸는데 빠졌네 그러고 다시 F 눌러가지고 여기다 목깎이 한 번 더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은 확인 어떻게 돼요? 목깎이가 추가돼요. 이게 얘만 별도로 추가가 되거든요. 요거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목깎이 딱 해서 여기를 딱 클릭해서 확인. 이렇게 가라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가고 다시 F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지금 보면 흐름을 타고 한 번에 가죠. 한 번에 전체 흐름을 타고, 그렇죠? 하나의 선만 선택해도 쭉쭉쭉쭉 이렇게 이어지게. 그 다음에 요 위도 이렇게 딱 쭉 다 이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이제 형상하고 비교를 해보면 바닥부터 비교해보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 흐름과 요 흐름이 둘 다 올라가요. 둘 다 올라가는 방향으로 됐는데, 지금 제가 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바닥선의 흐름은 일직선을 유지를 해요. 그러면서 위 흐름은 요 원기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래로 다운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부분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솔직히 이 두 개를 다 보여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낫나요? 이게 낫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고집 피우는 학생이 있어요. 고집. 전 이게 더 나은데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일반적이지 못해요. 일반화가 될 수는 없다. 근데 무조건 일반화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개성을 나타내는 진짜 나만의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말릴 수는 없는데, 내가 독특한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일반적인 사람은 어디서 안정감을 느끼느냐? 얘가 안정감이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거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좀
다른 기존의 디자인과 다른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내놓을 거야. 기능사고는 상관없으니까 난 이렇게 내놓을래.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는 얘를 사느냐죠. 얘는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기능은 어차피 둘 다 만족을 하니까 얘는 이만큼 두꺼우니까 뭐야? 그만큼 무거워. 그러면 이 제품에서 이거를 독특한 디자인이니까 나 이거 사야지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잘 팔릴 확률이 높은 건 얘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산업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데서 일반적인 성향을 따지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사람들은 이 제품을 선택을 할 거다. 그럼 이 제품이 많이 팔릴 거다. 그럼 회사의 이득이 얘가 더 된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어떤 설계자를 더 좋아해요? 이런 독특한 감성을 가진 설계자보다는 이런 일반적인 감성을 가진 설계자를 더 좋아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또 문제였던 부분. 그럼 그다음에 문제였던 요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각으로 딱딱. 그래서 뾰족하게 됐다. 근데 얘는 뭐예요? 여기 위쪽 선에다 먼저 필렛을 주고 갔더니 그 흐름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둥글게 따라 들어온다. 둥글게 따라 들어온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뾰족한 부분이라는 게 아예 존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전체적인 흐름이 다 어떤 탄젠트한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저쪽에는 센 물이 타고 들어오기에 좋은 조건이 된다. 그렇죠?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봐서도 이렇게 뾱뾱 해가지고 뾰족하게 돼 있으면 어딘가 우리가 제품상에서 연결되는 부분, 매끄럽게 연결돼야 될 부분들이 어딘가 뾰족하게 탁탁탁탁 저렇게 서 있는 부분들이 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해. 저기 뾰족한데 뭐가 찔릴 것 같고, 물론 실제 저거 찔리진 않겠죠. 저기 찔릴 일 없는데, 뭔가 형상이 좀, 저기 뭔가 집중돼 있는 것 같고, 되게 안정적이지 못하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주물 설계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설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인데, 위쪽은 어쩔 수 없이 뾰족한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근데 최소한 직각은 만들지 말아야지. 직각은 만들면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뾰족한 부분은 똑같이 발생을 해요. 여기 두 군데. 그렇죠? 여기 뾰족하게 모이지만 최소한 그 형태가 여기가 직각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더 넓게 퍼질 수 있는 예각에서 둔각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물을 설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 일부러 이걸 이렇게 해놨거든요. 일반적으로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를 보면은 이렇게 탄젠트하게 리브를 엮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부품에다가 탄젠트하게 리브를 엮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을 좀 제대로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면은 얘를 좀 이렇게 안쪽으로 들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원통하고 탄젠트하게 딱 원표면하고 만나는 거는 웬만하면 피해주는 게 좋아.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고 탄젠트하게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이에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거든요. 이 필렛이. 이게 이제 주물 형성성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두께가 얇아지잖아요. 그럼 하중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예, 맞아요. 그 부분은 맞아요. 그러면은 주문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두께를 줄이는 대신 뭘 늘리느냐? 이 두께를 늘려요. 우리가 결국 하중이라는 건 이 단면적, 저 단면의 면적이 얼마냐잖아요. 그러면 이 양쪽에 이거를 줄여가지고 손실된 만큼의 면적을 이 두께를 키움으로써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상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는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여기에 필렛이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주면 훨씬 더 그게 제대로 된 주물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전산경 기계 기능사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예제는 실제 기출 문제는 아니죠. 어쨌든 그거를 구현해 놓으신 분들, 실제 전산경 기계에서 기출 문제 자체도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 그 전산환경 기능사 그 시험에 관여되신 분들이 설계를 솔직히 말하면 조금 좀 잘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구나. 책상 머리 앞에서만 공부하신 분이구나.
라는 건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예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깎이의, 순서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저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컨트롤 Z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쪽에서 준 거는 이제 제가 취소를 안 했고, 이쪽에 준 건 다 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 작업을 추동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순서를 인지를 하고, 자, F를 하고, 이제 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 전체 흐름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전체 흐름,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반지름 3을 입력을 하고, 그쵸? 이제 잘 이렇게 봐서 해주시면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 계세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를 이어서 할게 라고 하는데 이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 이어서 할 수는 있어요. 요거 하나로. 근데 그러려면 이제 여기 있는 이모 소리까지 내가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왔죠, 제대로.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선택하면 요거는 한 번에 타고 들어오죠. 한 번에 타고. 그래서 정면도에서 보면은 흐름이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는 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되기 위해서 한 번에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이제 여기도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일일이 선택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흐름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확인 누르는 건 아니고 확인 누르고 다시 못 갖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플러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기존의 게 하나 종료되면서 목깎이 3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또 빼먹었네요. 여기 2개. 요러면 그냥 취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연속해서 할 때는 저 적용 버튼 눌러서 연속해서 할 때는 이렇게 빼먹는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됐다. 자, 그리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 타고 한 바퀴 싹 돌 수 있게, 그쵸? 여기도 반 바퀴, 그 다음에 여기도 반 바퀴. 여기 끊기는 건 여기가 끊겨서 그런 거죠. 저희가 끊겨서 그런 거고. 한 바퀴로 안 되는 게. 이렇게 해서 확인해주면은 저 작업이 깔끔하게 끝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 할 때 목각이 요 2개만 딱 들어가면 돼요. 네.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근데 이제 저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이라는 걸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학생인데 저렇게 흐름을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순서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나는 저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거 흐름을 파악하는데 요건이 뭐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파악하는 게 이 흐름이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되느냐는 우리가 이제 이 형체를 봤을 때 어떤 형상이 조합돼서 저게 구성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면 첫 번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이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컨트롤 N 해가지고 새로운 작업창을 열게요. 스탠다드 IPT. 자, 작성해주고요. 자, 지금 이제 여기는 이 형체가 어떤 형체의 조합인가를 우리가 따져보면, 일단 바닥에 2D 스케치 시작할게요. S 눌러서 하고, 자, XY 평면을, XY가 아니라 XZ 평면을 선택을 하고, 평면도가 똑바로 되게 돌려줄게요, 화면을. 이렇게 롤 해가지고 돌려주고. 자,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모델링 위주가 아니니까, 모델링에 사용되는 방식은 제가 그냥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형태로 할게요. 그래서 직사각형 두정 중심을 하고, 원점의 중심을 찍고, 바닥판이, 좌우폭이 90. 그쵸? 좌우폭이 90. 그 다음에 높이, 지금, 위아래가 106.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이드 모서리에, R11. 그쵸? 여기서 목깎이 11.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돌출 2 할게요. 돌출 2 해서 두께가 얼마? 9죠, 9. 여기. 자, 홈 버튼. 자, 이 형상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가운데 요 십자. 2D 스케치 시작 S 누르고, 평면은, 솔리드, 원점 확장해서, 아까랑 똑같이 XZ 평면. 선택할 거고, 마찬가지 롤 버튼 이렇게 돌려줄 거고. 자, 그 다음에 F7 눌러서, 그래픽 슬라이스 해줄 거고요. 요 가운데 립은 어떻게 생겼어요? 십자죠, 십자. 그래서 2점 직사각형. 이렇게 해서, 요거는 폭이 54, 길이가 54. 그 다음에, 두께가 8. 이 형태고. 그 다음에 또 2점 슬라이스, 2점 중심, 이용해가지고, 원점 찍고, 요렇게 돼요. 요렇게고, 이거는 원통의 지름이니까, 두께는 7이고,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원통의 지름하고 동일하죠? 50.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가 아니라 목깎기 해가지고, 3.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건 잘못 줬다. 컨트롤 Z. 지금 주면 안 되는데. 다시, 목깎기. 저기를 먼저 줘버렸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잘라야죠. 자르면 이제 구석 조건 다 틀어질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인벤트의 이 점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X로 자르기 해서 지금 보면은 자르는 것도 조각 이렇게 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구석 조건이 다 날라가서 완전 정의가 다 깨집니다. 두께 치수는 여기 아직 살아있네요. 살아있고 자유도를 보면은 이제 아작이 나 있죠. 그래서 이건 자유도로도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건을 다 일일이 찾아줘야 돼요. 움직여 보면 알겠죠.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에 점이 남고요. 이 선은 이제 치수는 점에 붙어 있는 거고 이 선은 그 점하고의 상관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치 조건으로 걸어줘야 돼요. 이 점에서 이렇게 일치다. 그렇죠? 이 점에서 이렇게 일치다. 자, 그렇게 일치 조건 걸었는데도 이렇게 움직이죠. 왜냐하면 이제 얘가 틀어져요. 지금 얘가. 그렇죠. 기울기가 막 틀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다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자, 다시 일치.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그리는 건 솔직히 권장 안 드리고 지울게요. 컨트롤 Z로 다 취소할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원 강사님들이 이제 저게 편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저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그린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해버리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런 형태를 저렇게 안 그려요. 안 그리고 그냥 애당초 선으로 해가지고 직접 그립니다. 십자를. 이게 훨씬 속 편해요. 인벤터. 이게 인벤터에 자르기 했을 때 치수를 분배하는 방법은 정말 엉망이에요. 제가 인벤터 지금 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 방식은 왜 저걸 저런 식으로밖에 처리를 못했는가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치수를 중간을 자르면은 얘네들을 어디에 기존에 있었던 조건을 어디다 맞춰야지 이거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그냥 판단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둘 중 하나는 갖고 있을 수 있게 해주면 되거든요. 무조건 갖고 있을 수 있게. 근데 그게 애매하면 얘는 둘 다 애매하니까 난 너한테도 안 줄 거고 너한테도 안 줄 거고 둘 다 갖지 마. 둘 다 힘들어 버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대충 자기가 주고 싶은 아무한테나 편한 조건 주고 한 명, 야, 그냥 너만 힘들어라. 이러면 되는데, 인벤터 성질은 그게 아니라, 나 쟤 힘들게 하면 쟤한테 미움받을 것 같고, 쟤 힘들면 쟤한테 미움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럼 차라리 둘 다한테 미움받지? 야, 니들 둘 다 힘들어. 이래버리는 정말 성질 안 좋은 그 애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려. 왜 저딴 식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걸 저딴 식이라고 왜 표현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이렇게 하고, 요거대로 조건 다시 줄게요. 정면 상태니까. 일단 치수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4겠네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두께. 이 두께가 8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두께가 7이겠죠. 그리고 이게 50이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50일 거고, 이렇게 해놓고 차라리 이건 제가 조건을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여기서 제가 조건을 맞추는 게 훨씬 속이 편해요. 자, F가 아니라 여기는 F 안 먹죠. 목깎기에서 3 해가지고, 자, 요 모서리 여기서 요 모서리도 주기 편하죠. 예, 애당초 끊겨 있으니까 편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목깎이 다 줬고, 그쵸? 그 다음에 동등 같음이죠. 같음 이퀄 눌러서,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십자 대칭 상태는 지금 다 맞춘 거죠. 대칭 상태 다 맞췄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 가면 돼요. 중간으로 얘가. 그거는 이제 여기서 I가 이제 수직 구속 조건이죠. 그래서 요 선의 가운데 중간점 하고 원점 맞춰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이제 수평 구속 조건이죠. 자, 여기 있는 이 선의 여기 가운데, 그리고 요 점.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사각형 그려가지고 내가 정리를 하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내가 십자를 아예 그려버리면 저게 더 빠를까요? 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인벤터의 스케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스케치가 아니고 자르기를 통한 구속 조건의 정리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너무 좀 불합리하게 만들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얘를 가지고 돌출할게요. 요 돌출 높이는 얼마를 할 거냐면 이제 요 센터까지 84. 그리고 얘는 자르기로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접합으로도 안 할 거고요. 뭐냐면 별도로 만들 거예요. 새 솔리드. 교차도 아니고 새 솔리드. 이렇게 하고 방향은 요 반대 방향. 해서 84 높이 확인해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이 형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흐름은 이 형태가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바닥판으로 이 형태가 있어. 이 형태에서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F. 필렛이 있어야죠. 3짜리. 바닥판이 이렇게 결정되고 거기에 이 형태가 지금 돌출 이 형태가 지금 본체로 바디로 나눠져 있죠. 이거를 껐다 켜보면 여기 가시성 Alt V. 그쵸? 요 바닥판이 꺼지면 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닥판하고 이 형체하고의 조합인 거예요. 얘하고 얘의 조합. 우로 형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흐름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 서로 조합되는 형체의 흐름 방향.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직진하는 저 단면 방향에서 필렛들이 한번 쫙 들어가 준단 말이에요. 십자의 단면 방향에서 필렛들이 한번 쫙 들어가고 결국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고 거기에 이런 형태가 조합이 돼서 이 두 개를 합쳐볼게요. 수정해서 결합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따로 계획이 돼서 얘네 두 개가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확인 결합되면 모서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에서 목깎기 F 결합돼서 만나서 생기는 요 라인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필렛이 들어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형체가 누구냐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해보면, 그 다음은 여기 뭐예요? 원기둥 있잖아요, 원기둥. 그쵸? 원기둥이, 그러니까, 바닥판이 이렇게 결정이 나고, 거기에서, 바닥판 이렇게 설계하고 나니까 뭐가 필요하냐? 볼트 좌면이 필요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 거라고요. 좌면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구멍을 파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현재 형상에서 가공을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돌출 불을 만들어서 거기를 평평하게 해가지고 해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얘는 설계자가, 돌출해서 거기 평평한 평면을 만들어서 걔를 볼트 좌면으로 써야겠네, 볼트 머리에 좌면으로 써야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영상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스케치 작성해주고 XZ 평면 해서 자, 다시 F7 해주고 여기서 이제 1 해가지고 요 직경이 18이었죠, 18 하고 이제 여기 4개가 있었죠. 이쪽에도 하나, 중심 기준으로 이쪽에도 하나 있을 거고, 이쪽에도 하나 있을 거고, 이쪽에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쵸? 직경은 다 같을 거니까, 같음으로, 얘네들 같고, 얘랑 얘도 같고, 얘랑 얘도 같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직사각으로 딱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수직구속 조건. 이게 수직구속 조건이 이렇게 나오는 게 평면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려줘야 되고, 보면은, 지금 보면은 X축이 얘가 수평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Z축, 그러니까 알파벳이 낮은 축이 수평이에요, 수평. 그리고 높은 축, Z축이 수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수직 구속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수평은 마이너스. 눌러서 이렇게 엮어주겠죠. 이렇게 엮어줄 거고. 설계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84. 이게 이제 D. 얘하고 얘는 84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은 68이죠. 얘하고 얘는 68이고 그다음에 얘네들 위치는 가운데 대칭해야 되니까 얘는 68 나누기 68 클릭해주고 나누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요거 84 나누기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내가 얘를 74 뭐 이렇게 바꿔주면 대칭으로 움직여요. 자동으로 37로 가서. 그쵸? 저건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거고 항상 우리가 이제 인벤트 설계할 때 이렇게 자동으로 대칭이면 대칭 조건을 맞춰줄 수 있게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돌출 2 해주는 거죠. 2 해서 4개, 요거고, 이거는 자르기가 아니라 아까처럼 새 솔리드. 그쵸? 새 솔리드고 방향은 반대로. 그쵸? 그리고 두께는 10이죠, 예. 12.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판이 이렇게 되고 얘가 올라온 거잖아요. 올라와서. 그쵸? 나중에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얘를 이 형상하고 합친 거죠. 수정해서 결합. 얘하고 결합해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필렛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본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형상 자체가, 설계적으로 판단하는 형상 자체가 얘가 먼저다. 그쵸? 그래서 그 형상이 유지되는 게 먼저가 되고 거기에 원기둥이 나중에 생긴 거죠. 이런 발생의 순서. 그 다음에 여기 원통 생기면은 뭐예요? 결국 이 필렛이 있는 상태, 수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필렛이 있는 상태에서 원통이 결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도 아까 그게 부합이 되는 거죠. 그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필렛의 순서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설계적으로 기준으로 잡았던 형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그 구성 순서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필렛 순서가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있고, 그러면 매번 저거 우리가 모델링 할 때마다 그 순서를 생각하면서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 필렛의 순서를 생각하는 거는 굳이 그 구성 생각을 내가 안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흘러가야지라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자연스럽게 빠르게 나오는 단계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는 거지.
나중에 그게 숙달이 되고 나서도 오래 걸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 그리고 일부 강사들이 생각하는 건, 그걸 다 학생이 일일이 고려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힘들 거예요. 근데 그 힘듦을 버텨서 나중에 그게 너무 당연한 게 되는 순간까지가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학습인 거지, 도면에서의 학습인 거지, 그거를 피하는 건 학습이 아니에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강사들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어차피 필렛 준 거잖아. 그거나 저거나 다 그게 그거지. 근데 이 목깎기에서는 여러분들 아까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랑 이거는 도저히 같은 걸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닥. 그쵸? 이게 어떻게 같아요. 얘는 최적이 좀 줄고 얘는 최적이 느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중량을 환산했을 때 중량 자체가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같은 걸 봐. 그리고 강사들이 가장 심하게 우기는 거. 이거 이렇게 하든 순서는 안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도 안 정했어요. 근데 왜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고 당신은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설계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는 최적이 줄었고 얘는 최적이 늘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될 때는 이제 목깎이의 순서, 내가 작업해주는 순서를 생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 형상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구성이 됐는가. 그래서 그 기본 형상을 먼저 놓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순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그거 한 가지냐, 아니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서 뾰족해지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건데 저거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발생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기준으로 생각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여기서 했던 것처럼 뭐랑 뭐의 결합이고 뭐랑 뭐의 결합이야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대로 하면은 저 뾰족한 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면, 요것도 이제 컨트롤 N 새로 스탠더드 IPT 작성 요거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기준 도면이 없으니까는 제가 영상에서 하는 걸 보고 잘 따라하시면 되는데, 자 S 2D 스케치 시작해서 자, 이제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XZ 평면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평면도는 똑바로 세워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직사각형은 2점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사각을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대충 그리고, 이게 이제 좌우폭은 한 60 줄게요. 60 주고요. 탭 눌러서 높이는 150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일치 조건 이용해가지고 요 사각의 중간점, 요쪽 선, 왼쪽 선에 있는 수직선의 중간점을 잡아서 저거를 원점하고 일치를 시켜줄게요. 자, 여기서 목깎기 실행을 하고, 요 목깎기 반지름은 여기 있었던 11 똑같이 쓸까요? 11. 4개의 모서리를 똑같이 11로 줄게요. 왜 안 들어가? 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마무리가 돌출로 할게요, 돌출. 2. 해가지고 높이는 아까랑 요거랑 똑같이 갈게요. 그냥 9로 갈 겁니다. 9로 갔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바닥판이다. 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줄 거냐면, 똑같이 이제 S 눌러서 2D 스케치 시작. 한 다음에 원점을 확장하시고 똑같이 XZ 평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 이렇게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F7 눌러서 그래픽 슬라이스 해주고, 여기서 이제 똑같이 2점 직사각형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뺄 거예요. 좌우폭은 12 정도로 하죠. 그 다음에 탭 눌러서 전체 길이는 아까 150 했으니까 한 100 정도 이렇게 줄게요. 100 하고 엔터.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목깎기 해가지고 기본 목깎기 반경 3으로 하겠습니다. 3으로 이렇게 가죠. 자, 그 다음에 일치 조건, 일치 구석 조건 해서 마찬가지로 왼쪽 수직선 중간점, 그 다음에 여기 원점, 그 다음에 이제 돌출 2. 자, 돌출 높이는 자, 한 70 잡을게요. 자, 그리고 얘는
여기 보면 부울에서 새 솔리드로 해서 새로 만들 겁니다. 방향은 반대로 뒤집을게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개념은 뭐예요? 바닥판 이렇게 설계가 되고 거기에 이제 얘가 간 거죠. 자, 바닥판 마무리 지으면 F 눌러서 기본 반경 3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렇게 필렛이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얘랑의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 수정해서 결합으로 자, 이 바닥판 설계 개념은 이거고 중간에 이제 선은 기둥의 설계 개념은 요거예요. 요 두 형상이 기준이니까 요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합치고 나서 요 연결된 부분에 뭘 줘요? F 3 플랫을 주시면 확인. 자, 뭐가 생기느냐? 이게 생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린 거예요. 주물일 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직각이 이루어지면서 뾰족하게 모이는 곳은 발생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하죠. 저 부분에 이제 흐름이 안 좋아요. 얘가 이렇게 휘었으니까 얘도 이렇게 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랑 지금 충돌이 나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설계를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설계 개념에서 이거하고 합쳐져서 기본 흐름이 나오고랑은 안 맞는 거잖아요. 얘는 기본 흐름대로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나 강사님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를 딱 절대 변하는 불변의 법칙으로 해주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설계하는 상황에서는 불변의 법칙은 존재 안 해요. 요럴 때는 요거 맞는데 저럴 때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를 해요. 실제 실무에서. 그러니까 상황을 단순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설계자가 모든 상황을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그걸 모니터링 하면서 그 순간순간의 가변성에 맞게 계속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외우는 방식.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원 강사나 지금 학생들이 좋아하는 지정된 답을 외우는 방식으로는 설계는 처리가 안 돼요. 난 그렇게만 하고 싶어. 난 그렇게 편하게 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 바닥은 떠나시는 게 맞아요. 계속 설계자는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맞아? 이 상황에서 이게 돼? 그것들을 당연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이게 이렇게 인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원래 기준은 이게 맞아요. 기준은 이게 맞는데, 여기에 요 뾰족한 게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요 목깎이는 컨트롤 Z로 뺄게요. 결합한 것도 넘어갈게요. 컨트롤 Z로 넘어가고, 요 목깎이도 뺄게요. 델리트 지워줄게요. 컨트롤 Z로 빼셔도 되고 컨트롤 Z로 빼는 게 낫겠다. 네, 컨트롤 Z로 뺄게요. 그리고 스케치를 수정을 할게요. 돌출 얘는 수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이대로 가면 될 것 같고 돌출 2의 스케치를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스케치를 취소 더블 클릭해서 F7 눌러서 자, 목깎이 다 없애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치 조건으로 이 점이 이 점에 일치하고 이 점이 이 점에 일치해요. 그 다음에 이 점이 이 점과 일치하고 이 점이 이 점과 일치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죠. 예, 움직이는 상태. 그리고 반대쪽도 이제 일치시켜주면 돼요. 이 점과 이 점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이 일치하고, 이 점과 이 점이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목깎이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마무리.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 이제 여기가 뾰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필렛을 다 무시를 하고 기본 형상의 필렛을 다 무시하고 요렇게 합쳐준 다음에 자 요거를 이제 합치겠죠. 수정해서 결합.
일단 이 상태로 결합을 해줘야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출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모델링을 해버리겠죠.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되는 데가 어딘지를 파악을 했잖아요. 여기가 뾰족하게 된다. 직각으로 처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여기가 직각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필렛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먼저 둥글게 되고, 그 둥근 흐름을 따라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F3. 자, 여기에다 목깎이를 먼저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목깎이를 주면 어떻게 돼요? 확인. 자, 아까 했던 그 뾰족한 데가 사라지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가 뾰족한 데가 생겨요. F. 잘 처리되네요. 이렇게 해도 되겠네. 연속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요것도 잘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뾰족한 데 생기죠. 요거는 피하셔야 돼요. 차라리 연속으로 쭉 주면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는 이걸 가장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저렇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일단 제가 여기다 컨트롤 Y 제가 이제 여기다 하면 이쪽에 뾰족한 게 생길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디귿자는 한 번에 가는 게 좋아요.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전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F 여기를 먼저 줘요. 이 상황이라고. 요 두 개를 먼저 주고 여기서 적용. 그 다음에 어딜 줘요? 여길 줘요. 한 방에. 그래서 여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확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요. F. 이렇게. 세 번에 이어서. 이렇게 되면 그 어디에도 직각으로 만나면서 뾰족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판단 기준은 기본적으로 합쳐지는 기준 형태가 뭐냐로 가지고 결정이 나지만 저걸로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도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 목깎이 관련돼서 너무 학생들이나 아니면 강사님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뭐 어렵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목깎이 필요한 부분에 목깎이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주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목깎이 하나 주는 거에도 그거로 발생되는 형상들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내가 적절하게 설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학원 교육이나 아니면 교육기관 교육에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 강사님들, 실무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실무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실무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딱 해주면 강사님들이 대부분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나한테 실무적인 얘기인데 도대체 왜 해달라 그런 거야? 실무 잘 모르는 강사님들이 그러거든요. 전 실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싶어요. 실무적인 얘기 해주세요. 그럼 해줘요. 이렇게. 해주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실무가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실무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걸 고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실무를 못하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실무 오면 어떻게? 사고 빵빵 치는 거지. 회사에 손실을 팍팍 일으키고 조만간 그 손실을 감당 안 되면 이 사람 쳐내겠지 뭐. 근데 이게 이런 게 실무예요. 이런 걸 다 신경 쓰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학원 강사님들 말하는 3D 모델링은 뭐 결과가 똑같으면 아무렇게나 다 해도 돼. 아니.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은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실무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게 유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은 회사에서는 필요 없어. 자, 이거 말고 이제 더 이제 큰 게 하나 있어요. 더 큰 게.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이거는 근데 내가 이제 요 순서를 잘 제어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결이 됐잖아. 근데
전산항력 기계도 기능사 문제를 풀다 보면 순서를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엄청난 놈이 있어. 무조건 저 뾰족한 부분이 직각을 만들어서 뾰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애가. 그것도 이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저게 이제 아마 제가 전산항력 기계도 기능사 예시에서 지그 쪽, 드릴 지그 쪽에서 본 것 같은데, 많이 이제 나돌고 있는 거에서. 자, 여기서 이제 컨트롤 S, 평면 잡고요. 여기서 직사각을 대충 그릴게요. 직사각도 그냥 2점 직사각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 크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할게요, 이것도. 요거는 100. 그 다음에, 여기가, 폭은 한 80, 한 70.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목깎기 줘가지고, 목깎기 반경 한 15 정도 줄게요. 여기 4개 코너. 이렇게 하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간점. 자, 여기 일치 조건으로 여기 중간점에서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맞출게요. 맞추고, 그 다음에 뭐 돌출비. 돌출해줄게요. 아, 제가 아까 평면도 안 돌렸나? 오호. 이렇게 돌릴 생각이었는데 안 돌렸네요. 그러면, 스케치 수정 좀 할게요. 스케치 수정. 똑바로 돌린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제 수정으로 들어오시고, 저는 이쪽을 100으로 할 생각이었고요. 이쪽을 70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이거, 안 돼. 70, 이렇게 할 생각이었고, 중간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원점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여기가 맞았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델리트. 이렇게 하면 원점까지 같이 지워지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점 찍고, 요 점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구석 조건 표시 나오죠? 구석 조건 표시 딱 클릭하고, 델리트. 하지만 구석 조건이 지워지고, 얘 지금 움직이면 이제 구석이 풀렸으니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점 하나 추가된 거 있는데, 요거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시면 돼요. 이 선의 중간점이 표시가 되는데, 지워주면 되고. 일치 조건에서 이제 이 선의 중간점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굳이 이제 영상 자르고 이 부분 안 하고 이제 똑바로 그린 걸 다시 하면 되는데, 다시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굳이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가 스케치 작업단에서 방금 전에 저는 스케치 작업할 때 실수를 했잖아요. 그럼 이 실수한 걸 알았어. 그럼 그걸 고치는데, 대부분 스케치를 그걸 고칠 줄 몰라가지고 다시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그리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기존의 스케치를 지우지 않고 남겨놔. 그것도 참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수정할 줄 모르는 것도 좀 안 좋아요. 항상 스케치를 잘 수정할 수 있어야 돼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들어와가지고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 이게 결국은 3D CAD의 장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걸 했고, 어쨌든 이 상태로 돌출 2를 갈게요. 가고 이제 높이는 한 100 정도 뽑을게요. 100 정도 뽑고, 이렇게 하고, 확인 이제 이 형상의 마무리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필렛이 요 아까 15 줬잖아요. R15. 이 영상이 15. 요 위도 이제 둥글게. 어떤 영상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이 영상으로 끝나면은 필렛이 이렇게 어렵진 않겠죠. 예. 이렇게 지금 준 것처럼 이렇게 주면 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이 면을 잡고 제가 플러스 스케치 작성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생겨요. 자, 요 폭은 실수. 지금 마음에 드는 대로 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으로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높이 이건 40으로 줄게요. 이게 정 가운데 있을 거니까 여기서 수직 I 해가지고 요 점에 가운데 점이 원점하고 수직하게 이렇게 놓을게요. 이 상태로 이제 뭐가 들어가자면 여기 목깎이가 들어가요. 3. 기본 목깎이죠. 목깎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출 2. 얘가 돌출이 돼요. 자, 이거는 방향을 지금 요렇게만 하면 여기가 떠버리죠. 여기가 뜨는 게 아니라 저희도 붙는 거기 때문에 방향은 양방향으로. 대칭으로는 안 가요. 대칭으로는 안 갈 거고. 왜냐면 이쪽 돌출 길이랑 이쪽 길이가 다르게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대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거. 다름. 상층으로. 비대칭이죠. 비대칭으로 해서 이쪽 거리는 한 5 정도. 이렇게 돌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얘랑 딱 만날 때까지 가야 돼요. 얘랑 딱 만날 때까지 가야 돼서, 방향을 반전시키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끝까지가, 아니, 다음까지가, 이렇게. 두 방향이 다음까지가 안 되네. 요것도 단점이네요. 두 방향이 다음까지가 안 된다라는 게 단점이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이쪽 방향을 그냥 제가 원하는데 5를 주고, 자르기는 다시, 새 솔리드로 바꿀게요. 새 솔리드로. 그리고 이제 얘는 요거 지나서 충분히 와야 되니까, 이거는 측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70으로 나오네요. 70이 나오니까 요건 줄여줘야지. 요 정도까지만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겹치면 되니까. 요 선까지만 오면 되는데, 지금 그게 이제, 측정으로도 원활하게 안 됐죠. 왜냐면 저는 아까 원했던 게 여기서 측정하면 측정된 치수를 하는 건데, 요 모서리 선까지 측정을 하라 그랬는데, 그냥 반대쪽까지 그냥 와버리네요. 예, 그 모서리 선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임의를 줄일게요. 어차피 그냥 이거는 한 이 정도까지만 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합쳐지면 되는 거니까. 이 선 넘어서까지만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확인. 지금 보면 이제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요. 이제 요런 게 합쳐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요 필렛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돌출이 됐다 그러는데 이 형태가 특징이 뭐냐면 이제 얘하고의 필렛 반경이 틀려요. 당연히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합쳐주고 나면 아까 이제 형태를 봐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느 형태를 봤냐면 요 부품 2 지금 한 거에서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의 형태를 봐서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나서 이 두 형체가 합쳐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목깎이를 3을 해서 주면 여기가 이렇게 뾰족할 거라고 직각 형태로 뾰족한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건 여러분들 아까 봤기 때문에 다 예측이 돼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렇죠? 저 부분이 저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목깎이를 다 없애야죠. 목깎이를 컨트롤 Z로 다 없앴어요. 없애고 가운데가 딱 맞는 상태 마무리. 끝이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목깎이는 델리트 지워야겠죠. 지우고 나면 여기 이제 느낌표 뜨죠. 느낌표 뜨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 목깎이가 돼 있던 형체의 요 수직선 요거를 참조를 했었는데 목깎이가 사라지니까 내가 지금 참 여기 기존에 참조했던 그 수직선은 지금 여기 있는 요 모서리 선이 아니라 여기 목깎이가 돼가지고 요 깎여있던 요 안쪽에 있는 모서리 선이거든요. 걔가 아니니까 나는 참조점을 잃었어요. 지금 요 자주색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용어적으로는 댕글리라고 해요. 댕글리. 기존에 참조했던 형상을 잃어버린 애들. 참조점을 잃어버린 애들을 댕글리라고 하는데 댕글리가 생기면 느낌표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왜냐면 스케치에 오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MFG, 매뉴팩처링 2급 시험 보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내가 모델링 하는데 모델링 중간에 이렇게 느낌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저걸 반드시 해소를 해야 돼요. 형상이 맞게 돼 있다 그래도 그 형상이 요 느낌표 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걔는 뭐라고 하냐면 피처 오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처 오류가 있는 상태로 진행을 했다. 오류를 해소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감점이 들어갑니다. 이 느낌표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수정으로 들어가가지고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다? 이거 댕글리예요. 결국은 얘예요, 얘가. 이 좌주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참조를 누가 잊어버렸네. 그러는 거거든요. 이 댕글리 같은 경우는 해소해주는 방법이 얘 일단 지우고 다시 잡아줘야 돼요. 델리트. 델리트 하면 지워지죠. 뭐 좀 댕글리를 좀 편하게 지우겠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깨진 투영 선택 뭐 이런 거 있죠. 깨진 투영 선택
딱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얘가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뱅글리가 되게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 참조했는데 그 여러 군데가 다 날라갔어. 그러면 이제 이걸 한꺼번에 내가 다 일일이 선택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아마 버전에 따라서 이 기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깨진 투영 선택이. 이게 원래 옛날에는 없는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내가 참조를 잃어버린 뱅글리 포인트를 찾아줬어야, 개인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찾아서 선택을 해줬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버전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2020 이후일 거예요. 2020 이전은 아니에요. 2020 이후 버전에서 이 깨진 투영 선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요걸 해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저게 없는 버전, 2020 이전 버전에서는 저 다 일일이 선택해서 아마 찾아내줘야 될 거예요. 어쨌든 저걸 이제 델리트 지워버리면, 이 깨진 투영을 지워버리면, 뱅글리 포인트를 지워버리면 느낌표가 사라지죠.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얘 구석이 풀려요. 그렇죠? 위쪽 구석이. 왜냐면 기존에 참조했던 위쪽 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얘는 동일 선상 구석 조건 해가지고 땅 이렇게 해주면 딱 맞겠죠. 그리고 지금 치수도 날라갔어요. 치수도 다시 주겠습니다. 40으로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완전 정이 됐고, 스케치 마무리. 느낌표는 여러분들 꼭 해설을 해주셔야 된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돌출이 되는 거죠. 돌출이. 자, 그래서 여기는 5로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필렛을 안 주니까는 여기가 좀 편해졌죠. 요거 해주기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이거 여기 뾰족하게, 직각으로 뾰족하게 되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게 했냐면, 자, F3. 자, 아까 기준대로 하면 이제 여기서 이거, 그쵸? 이거 3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 3을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둥글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적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줘야 되는데, 자, 얘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몇이 들어가야 돼요? 3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3으로 들어가죠. 취소. 네, 안 되는데, 그러면? F. 왜냐면, 15. 이쪽은 15여야 돼. 그랬더니 여기도 15가 들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얘는, 자, 요렇게 해놓고 나중에 필렛을 주더라도, 저 부분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F, 15, 이렇게 모델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15를 먼저 주고, F3, 결국은 여기를 주고, 여기를 주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F3.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형태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에 직각 형태의 저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 만나는 목각기의 반지름이, 이 조건은 뭐예요? 이 조건은 3으로 동일했다예요. 이 조건은 저게 처리가 되는데, 이 조건은 만나는 목각기의 반지름이 다르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한 점에 모이는 목각기의 반지름이 그 중에 한 놈이 달라. 그러니까 처리가 안 돼.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전산환경 기기도 기능사 문제 푸실 때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저렇게 직각으로 뾰족한 데가 생겨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 그 샘플 문제를 만든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시험 문제를 만든 사람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계를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상황에서 여기 반지름과 여기 필렛 반지름이 다른데, 이 상황에서 여기가 딱 이 면이 일치하게 설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물 설계를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이 주물 설계, 이렇게 된 주물을 설계하는 사람, 머리가 똑똑 제대로 주물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설계를 안 하는 게, 자, 목각기는 다 지울게요. 컨트롤 Z. 목각기는 요거 다 지우고, 진짜 똑바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두 번째 스케치를 요걸 할 때,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이 40이 여기가 꼭 이렇게 끝까지 딱 다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거든요. 아마 분명히 저 부분의 용도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현상을 본 그 문제를 봤을 때도,
얘가 꼭 요 면이 일치할 필요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럼 윗면이 일치한 게 더 그 면이 평평하게 나와서 이뻐 보이지 않나요? 이뻐 보일 수는 있어요. 이뻐 보일 수는 있는데 대신에 다른 쪽이 안 이쁘게 나오잖아. 아까 말한 그 직각으로 모이는 거. 그쪽이 이상하게 나오잖아. 그러면 오히려 안 이뻐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자, 구속 조건 표시를 할게요. F8을 눌러서 구속 조건 표시를 하고 여기 보면은 동일선상. 그쵸? 동일선상이 선택이 잘 안 되네. 여기다. 요거. 동일선상. 자, 얘를 델리트 날려주면 이제 얘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요. 40 이렇게 줬는데, 이게 꼭 이제 이렇게 딱 만날 필요가 있느냐? 아니, 여기서 살짝 좀 내려오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D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1mm든 2mm든 살짝 띄울 거예요. 좀 넉넉하게 2mm 띄울게요, 2mm.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 놓고, 뭐예요? F15. 진짜 주물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 그러면 이렇게 간다. 그리고 F3. 적용. 한 바퀴 뺑. 그래서 여기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요? 가서 돌아서 다시 이렇게 매끄럽게 접하게. 이렇게 해야 이쪽에 뭐예요? 모이는 게 안 생긴다고. 샘물이 모이는 공간이 안 생긴다. 한 점으로 쫙 모이는 공간이 안 생긴다. 이래야 주물로 만들었을 때 처리가 좀 깔끔해요. 제품 형상 자체.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자체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데 어쨌든 자격증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내가 이렇게 수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험 문제에는 여기가 이게 완전히 일직선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걸 내가 임의로 이렇게 저건 주물로 말이 안 돼 이렇게 깎아내려서 하면 감점당하지. 그쵸? 그러니까 시험 때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 자격 시험 때는 만약에 서로 다른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목각기가 모인다 그러면 뾰족한 데가 발생하겠구나. 여기는 포기하고 가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는 그런 부분 절대 발생해서는 안 돼요. 주물 형상을 설계를 하실 때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그런 게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기출 문제라는 것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런 형태가 시험 때 출제가 됐다면 그런 게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설계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선생님 CAT 2급 말할 때는 CAT 2급의 목적은 평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설계에 말이 안 되게 집수기입하는 것도 다 용납이 된다 그랬잖아요. 라고 그러는데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는 실무에 가깝게 설계된 시험이에요. 그리고 얘가 가치를 가지는 건 실무에 가깝게 세팅이 됐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는 그렇기 때문에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CAT 2급 같은 형상이 나오진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형상이. 그렇죠? 왜냐면 얘는 진짜 실제로 기구가 구성이 가능한 그런 부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실무에 있는 형상을 단순화시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주물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이 돼서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 당연히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이런 주물 형상이라는 것들에 대한 설계 개념은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험 문제 특성이 달라서 그래요. CAT 2급하고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필렛을 처리할 때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 물론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기준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 이렇게 같은 반지름이 모이는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것들은 충분히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내가 필렛의 순서, 필렛이 적용되는 순서를 조정함에 따라서 매끄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좀 특이한 상황, 어떤 상황? 이와 같이 서로 반지름이 다른 형태의 필렛들이 모인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만약에 시험 문제에 그렇게 출제됐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모이는 곳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은 허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필렛 우리가 사용하는 이것의 이제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매뉴팩처 전산형 기계 기능사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뉴팩처링 2급에서는 요 필렛의 형태가 문제에 제시된 형태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목깎기 오류로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시험 문제 여지껏 NFG 거 본 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생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발생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무조건 다 이렇게 됐었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이상 적어도 똑같이 맞지 않으면 매니팩처링 이름 같은 경우는 저 다 못따기 오류로 못따기 아마 이의 제기 해보면 못따기 순서 오류라고 이제 아마 PDF 써줄 거예요. 못따기 순서가 잘못됐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라. 분명히 못깎기가 적용되는 순서가 잘못된 거는 실무적으로도 잘못된 거고요. 그 개념들은 꼭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형상, 이제 얘는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된 건데, 이걸로 끝낼 건 아니고 이제 딱 한 편 더 할 거예요. 한 편 더 할 건 뭐냐면, 자, 지금 이거 하나 모델링 하는데 되게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부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총 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모델링 했던 건 다 그냥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대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델링을 할 거고 그걸 하면서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할 거는 실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실무에서 만약에 이런 형상을 할 때는 뭘 쓰느냐? 파라메트릭을 씁니다. 파라메트릭이라는 건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확장을 해보시면 얘도 지금 여기 확장해보면 나오죠. 요거 확장이 아니라 어디서 확장을 해 나오냐? 수정해서 확장을 해야 되나? 이건 안 나오네. 전체 확장을 해봐야 되나? 시뮬레이션은 아니고 단순화도 아니고 파라메트릭이 어디 있더라? 이거 파라메트릭 또 까먹었다. 수정해서 여기 안 나오는데 여기는 나오거든요. 여기 신속 확장하면 요 fx 매개변수 매개변수인데 자 만약에 이제 이게 실무에서 쓰이는 거라고 하면 반드시 매개변수 설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매개변수를 실무에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진짜는 이제 다음번 영상은 이제 실무 기준이에요. 실무 기준. 실무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주물 형상이잖아요. 실무의 주물 형상을 이제 우리가 인벤토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세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추가적으로 이 형태를 모델링을 하는 거 빼고 그거까지도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런 이 형상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아마 이제 그 다음 영상은 이제 다른 모델링 기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